안녕하세요. 나작새입니다. 1000명 기념으로, 아니 4000명 기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갑작스런 구독자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번에 QA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 배경음악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많은 관계로 빠르게 답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작새가 무슨 뜻인가요? 나의 작은 새 이야기에서 줄여 나작새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나 큰 새로 변경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작새님은 어떤 종류의 새인가? 사실 지땡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성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라서 제 프로필의 아이콘은 가인이를 그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은 어떻게 되느냐? 앵무새 쪽에서 수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매장 홍보가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앵무새에도 이런 매력이 있다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 목표인지라 이 부분에 대해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얼굴 공개는 불가능하냐? 공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화면을 저도 수시로 보곤 합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다시 생각해봐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무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언제 첫 반려조와 함께하게 되었는가? 새는 함께한 지 정확히 13년째입니다. 처음 접한 것은 관상조인 사랑앵무였습니다. 얼마 전에 떠나보내긴 했지만 아이들 둘 다 여아였으며 12살, 13살까지 잘 커주다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외에도 모든 조류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동물 자체를 좋아합니다. 모든 조류 포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새들은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나? 처음엔 강아지나 고양이, 다양한 친구들을 접해보았지만 다들 아실 겁니다. 아이들 잃어서 횡한 그 마음이 아이들 보낸 가족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다시 들이자니 사실 또 그 고통을 견뎌낼 엄두가 나지 않아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는 앵무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반려자인 친구는 청모자 아마존 모아밖에 없으며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파양이 되어 상처가 조금씩 있는 아이들입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는데 가인이 같은 경우 품에 오기 전에 자해를 했으며 등터치는 아직도 조금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입질 하나 없는 아이가 저에게 등 돌린 상태에서 만지려고 하면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기겁을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처들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아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놀아주느냐? 제가 쉬는 날엔 하루 종일 집에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일 나갈 때도 요일을 정하고 아이들 컨디션을 확인한 뒤에 함께 출퇴근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꺼내두고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쉴 때는 잘 때 빼고 전부 나와 있다고 보심이 맞고 근무 중일 땐 대략 8시간 정도입니다. 새 키울 때 주의할 점. 환기가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 밥 깨끗하게 갈아주는 것과 꾸준한 청결 유지가 아이들 건강하게 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종종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아이들 뭉개는 분들도 여러 봤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과 함께 주무셔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도 토마토 줄기와 과일 씨앗, 아보카도 씨 등 제외하고 먹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제철 과일을 급여하신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질이라고 하면 입질이지만 아이들이 무는 데에 있어서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무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무는 데에 있어
아이가 왜 무는지 시선을 조금 낮춰서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쩔 때 무는지에 대해 요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입질 때문에 파양되는 아가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새들 배변 처리는 어떻게 하고 교육을 하는가?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싸게 두는 편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참다가 병나는 아이들도 좀 봤어요. 그냥 닦으면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갈 뿐이지 어디다 싸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반려조 기르기는 힘드냐?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잘만 키우고 있습니다. 조류 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 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픈 곳 없이 자해하는 것도 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앵무새를 키우게 되면 민폐일까요? 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큰 아이들은 조용하게 자랍니다. TV나 라디오 등 소리가 항상 들리는 곳 옆에서 자라게 되면 개인적으로 좀 시끄럽게 자라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들이 스크리밍을 낼 때, 소리를 지를 때 왜 우는지,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 그냥 앵무새가 우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함께 하다 보면 다 읽게 됩니다. 아이들 목욕은 어떻게 하나? 큰 아이들은 분무기로 샤워를 해줍니다. 사실 이게 그릇이 작아서 세수밖에 안 됩니다. 앵무새 중에 단 한 마리만 키운다면 어떤 종을 키울 것이냐? 저는 목도리 앵무를 선택하겠습니다. 귀엽고 똘끼도 적당히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는 친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아직 마이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집 청소는 야외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수도에 연결해서 아예 야외에서 닦아버리는 편입니다. 애들이 많아 수시로 청소를 해주는 거는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털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돌돌이 있잖아요. 그걸로 편하게 제거하는 편입니다. 앵무새는 지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3살에서 5살 정도의 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키울 때 새대가리라며 하루만 안 봐도 나를 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자유비행할 생각은요? 없습니다. 비행하지 않는 만큼 아이들 건강을 수시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 호텔링 할 때 주의할 점, 우선 맡길 곳이 청결한지, 매장에 있는 새들 건강은 어떠한지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장 새는 물론이고 개인 새도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려있게 되면 옮기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링 했을 때 진상 손님이 있었나요? 꼽자면 아빠뻘이신데 사귀자고 연락 주신 분이 계십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까마귀 간장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까마귀 간장이를 만나게 된 창원에서 탈락된 어린 까마귀를 주었는데 케어가 불가능하다. 혹시 가능하느냐? 라고 연락을 받아 보호 목적으로 아이를 창원까지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날개가 좀 다쳤었는데 약을 지어 먹여 케어를 했으며 이전보다 훨씬 살이 많이 쪘습니다. 초반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 체중도 덜 나갈 뿐더러 칼가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아 거의 뜬 눈으로 밤샌 적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적대심 있지도 않으며 자립심이 없어 지금 당장 야생으로 풀기보단 보호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시청을 비롯한 환경청 그 외에도 2곳 기관에서 추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곱 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요?
지금 간장이는 저랑 함께한 지 2주가량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놀라울 건 없습니다. 다만 낯을 좀 가린다는 점?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매장에서 근무를 할 때 함께 있었던 다른 까마귀 친구는 호두를 주면 툭툭 건들다가 본인이 까지 못하니 사람에게 굴려서 깨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던 질문입니다. 까마귀 입양 방법이 있나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 잠깐 까마귀 사업으로 좀 떠오른 게 있었으나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까마귀는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큰부리 까마귀도 마찬가지로 유해조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포획이나 거래는 불법이지만 자립심 없는 유조를 데리고 보호하는 것은 괜찮다고 확인을 받았으며 데리고 있을 때 보호 서류나 사이테스 같은 게 필요하냐고 추가로 여쭤봤지만 서류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서류는 상관없다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사육 시 주의해야 할 점. 아직은 저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은 좀 키우면서 차근차근히 좀 알아가고 있는 편인데요. 앵무새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전에도 애기까치가 품에 들어와 밖에다 풀렀는데도 계속 꾸벅꾸벅 졸기만 하고 마찬가지로 보호허가를 맡아 몇 달 정도 케어를 했습니다. 흔히 말해 잡식인데 앵무새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도 많이 찾아보곤 하지만 왜 그런 걸 먹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크게 정보가 나와 있질 않아서 그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까마귀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무새와 다르게 벌써 이런 점을 인지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단점이라 할 건 없고 정말 단점을 꼽는다면 냄새로 꼽겠습니다. 배변 패드를 써도 크게 잡히지 않고요. 모래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변 냄새가 많이 고소합니다. 새들을 진찰봐주는 동물병원에 데려가나요? 직종 자체가 앵무새 관련인지라 크게 가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균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땐 꼬박꼬박 주기에 맞춰 데려가는 편입니다. 간장이도 집에 들어올 땐 소낭, 배변균 검사와 구충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간장이는 앞으로도 같이 지내는 아이인가요? 혹은 자연으로 돌아갈 아이인가요? 아이가 자립심 없이 자란다면 품에 둬야 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를 보면 따라다니고 밥 달라고 입도 벌리고 애기라면 퍼덕거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손가락도 살살 쪼고 자기 의사표현도 다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저를 한참 찾아다니다가 올라와서 빵도 굽습니다. 혹은 야외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꽤 될 뿐더러 아예 큰 새장을 걷다가 지어주거나 아이가 충분히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방생할 생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좋고 유익한 영상 올려주실 거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한 분이라도 더 새를 좋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안녕.